중고차 오늘 컨텐츠는요, 사실 이 중고차 컨텐츠는 영상은 안 올렸는데 제가 라이브에서 이걸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랑 이메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협박은 아니고 좀 걱정되는 우려의 이메일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화도 몇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 사실은 이게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신차냐 중고차냐라는 영상에서 중고차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국에 가서 이거를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한국은 침수차 사기, 뭐 인천 뭐 부평 지역 무슨 딜러 사기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서 여러 개 알아보다가 좋은 분을 발견해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차 판매하는 걸 도와드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려고 했더니 미생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중고차를 파는 사업 같은 거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중고차를 왜 팔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는 거 중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안 하는 대신에 제가 알게 된 중요한 꿀팁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를 오늘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꿀팁 이거 잘 보세요. 원래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했냐면 어떻게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미생님 저 중고차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떠한 차종을 원하시는지 카테고리를 원하시는지 중개하면 구설수에 오를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제일 많으셨어요.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는 거죠. 저 어떤 종류의 차를 원하고요, 어떤 금액 수준을 원하고 주행거리는 어떤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딜러 하시는 분, 차량 그 상사라고 하시죠. 상사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그분이 경매 공매를 통해서 차량을 뒤져주십니다. 차량을 뒤져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나타가 있어요, 뭐가 제네시스가 있어요, 뭐 이제 찾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 경매 공매를 대충 찾아가지고 어디서 찾냐면 이런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대량, 이게 조그만 업체 말고요, 대형 업체에서 글로비스, K카, 뭐 옥션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를 수배하는 거죠. 그렇죠? 수배해서 구독자가 원했던 차량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죠. 찾았어. 예를 들어 찾으면 성능 기록부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중고차 이거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차를 살 때 아무래도 현대 같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뭐 AJ, 뭐 K카 이런 애들이 끼면, 옵션 애들이 끼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딜러, 얘가 개인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차량 경매 공매는 개인이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경매 공매를 할 수 있는 딜러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능 기록부, 차에 뭐 팬더 교환 자국 있습니다, 침수 자국이 있습니다, 오일 누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요, 그 일반 정비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합니다. 왜 꼼꼼할 수밖에 없냐면 차를 사가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딜러잖아. 딜러가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매 공매에서 나오는 성능 기록부는 훨씬 더 꼼꼼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사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사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를 도와주는 그 분이, 저를 도와주기로 했던 분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침수라든지 이런 거가 나오면, 이런 뭐 팬더 교환 이런 거 나오면 안 삽니다. 안 사면 되잖아요. 뭐가 급해. 좋은 차 나올 때까지 버텨가지고 좋은 차가 나오면 일주일에도 경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신차 판매되는 것보다 중고차 판매되는 양이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차 안 나오는 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제대로 확인이 된 거, 맞아요. 성능 기록부를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매 공매에서 나오는 이 대기업이 하는 성능 기록부는 사기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해줬으면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할 우려가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잖아요.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XX 친 거부터 A,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 마킹, 그레이딩을 다 치거든요. 이런 걸 갖고 오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중고차 이걸 하는 애들이 대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증명서가 파워를 발생합니다. 이 보험가입 증명서라는 거는 좀 호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경매 공매로 중고차를 사잖아요. 무조건 법이에요. 법.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방금 전에 그 대기업이 그 성능을 체크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능을 체크했는데 만약에 거기 체크한 거가 안 나오거나 거기에 누락돼 있거나 사기를 쳤다 그러면 30일, 이거 차량 인도한 날짜부터 30일 혹은 2000km 안에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것도 중고차 업체가 다 해줬었는데 이거를 굳이 강제로 할 필요가 있느냐, 너네들은 호구다 막 이러면서 이제 호갱대심을 위로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회가 이런 걸 이제 해서 이런 거 보험 가입은 구매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 수 있게끔 옵션으로 줘라, 이걸 반드시 필수로 사게끔 하지 말라, 뭐 이게 말이 되긴 하는데 이거 얼마 안 해요. 가격 3만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저는 이게 있으면 좋다라고 보는데 뭐 그게 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아직 차량의 보증기간도 안 끝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런 게 나온 이유가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강제한 거일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다 그분들이 자초해낸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동안 이렇지 않았다면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중고차 사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허위 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기당할 거에 대한 걸 걱정하는 건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업체한테 점검을 받고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찰이 되잖아요. 그분이 낙찰을 받아줘. 그래가지고 몇 번 차량 얼마에 낙찰을 받아줘. 이거 낙찰을 받을 때도 얼마 이상은 넘어가지 마시고요, 얼마까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받을 거 아니에요. 싸게 받을 거예요, 일반 사는 것보다. 왜냐면 이제 수수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저를 도와주신다는 분은 원래 천안에 있었어요. 천안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 카에메님 종비소 얘기하는데 거기 아니에요. 차량의 탁송을 받아요. 그 딜러,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차량 딜러분이 차량을 받으시면 받은 거 가지고 거기에서 정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하는 정비사, 또 너무 수준이 넘어가면 그 공업사, 거기서 알고 있는 공업사를 통해서 점검을 한 번 더 받아요. 이 점검은 뭘 기준으로 점검을 받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거 있죠. 이게 진짜 어떤 문제였는지. 이건 이제 경매공매사들이 거기에서 대기업들이 체크한 거고, 이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 문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칠 것들을 고치고 도색과 판금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고쳐야 될 거,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교환할 거면 교환하시고, 뭐 타이어 교환해야 된다면 타이어 교환하시고, 그다음에 뭐 도색 판금 뭐 찍힌 데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판금도 하시고, 광택 내가지고 최종으로 차량이 고객한테 인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 기록부 2차 점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들이 막 대기업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 중고차 대기업도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고 카톡도 주시고 해서 했는데, 어디에서 제일 문제가 되냐면 이 경매공매의 이 낙찰금 부분이더라고. 낙찰금 뭐냐면,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죠.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고서는 제가 왜 이거를 안 하기로 했는지가, 지난주에 하겠다고 해놓고선 또 이거 왜 안 하냐 또 이럴까봐, 아무튼 말 바꿔서 죄송해요. 한다고 했다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경매공매를 하는 데 있어서 10% 정도의 계약금을 받을 거예요. 그러고선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떡하니 갖고 왔는데, 고객님, 이제 그 우리 구독자님이시겠죠? 구독자님 차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뭐 1,2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에 떠왔습니다. 이제 고치면 될 거예요. 이제 낙찰금하고 나머지 잔금 주세요. 그런데 안 사! 아니면 연락 두절. 나 이거 100만원 있잖아요. 이거 100만원 포기. 100만원 포기. 안 살래요. 이게 누구냐면, 뭐 저를 뭐 주작을 감별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중고차는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사시는 분들이 생업이기 때문에 미생 같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구독자가 10만원 좀 안 되지만 제가 이런 데 만약에 중고차 판매하는 데 들어온다 이러면 이분들이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이렇게 가라로 10%를 저한테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선 받아놓다고 하고선 안 사 그러면 안 사 그러면은 저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 받아주신 그 저를 선뜻 도와주신다고 해줬던 그 경매해주시는 딜러분 있죠. 그분은 이 차를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100만원이라는 뭐 이득금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를 이제 떠안아서 이걸 팔기 시작해야 되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각종 공격이 시작될 거라는 게 이미 지난주에 라이브 하자마자 이미 각종 공격이 저한테 오는 그 위협이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불특정 다수한테, 저희 구독자 뭐 95,000명한테 이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중고차 사는 거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렵게 됐다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저가 아니라 그분한테 해서 누군지 알아내서 공격하겠다
해주겠다라는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돈 버는 것보다 신용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한테 신용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어렵게 가족을 통해서 소개받은 건데 가족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쪽에 데미지를 그분은 이거 아니어도 돈 잘 벌고 먹고 사시는데 제가 굳이 원래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방에서는 다 지인들 통해서 사고 팔고만 해도 먹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해서도 해도 되는데 저를 때문에 구독자라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손을 안 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이런 좋은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있다는 것만 소개시켜주는 걸로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중고차 시장에 되게 악행 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면 또 중고차 파시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근데 영상을 몇 개를 중고차 관련돼서 닥시님 하시는 것처럼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컨텐츠들을 몇 개를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이런 프로세스로 차를 사시는 게 중고차에서는 거의 제일 베스트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차를 사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사는 거다.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경매 공매에서 나쁜 차를 낙찰받은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너무 나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안 그래도 제가 공격당할 텐데 이게 진짜로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한 이유가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 생각이 발전이 됐냐면 이거 마코님 잘하시네요. 아마 하셨으면 경매장 수수료 2.5%랑 상사 매도비 30만원 정도 가지고도 말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받는 거로도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와 저희 구독자님한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세요? 화면? 능력자 구독자님이 핸드폰으로 이거요 웹사이트랑 핸드폰으로 앱까지 개발해가지고 저한테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었는데 제가 포기하기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미생 중고차 해가지고요 이런 중고 요청이 들어오면 차량명 입력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 요청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와 이런 것까지 도와주신 구독자님이 계세요. 진짜 구독자님 진짜 저의 구독자님들은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미생님 중고차 차리시면 살게요.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안 그래도요 이거를 도와주시기로 하셨던 분이요 만약에 한국에 오시면 저희 천안에 가서 중고차 하는 아예 딜러샵을 차리자 저한테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나중에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은 약간 정직한 중고차 아니면 기계적으로 고장 안 나는 차는 없잖아요. 고장 안 나는 차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예방정비까지는 다 돼 있는 자동차를 파는 중고차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근데 그러게 이제 대기업이 진출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주위생 중고차 언젠간 되겠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이 정도까지 나아갔었는데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아무튼 도와주신 구독자님한테도 죄송하게 됐고 기대해 주셨던 이 컨텐츠를 기대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좋은 중고차를 잘 고르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대로 하시는 좋은 중고차 업체들 있다면은 광고 저한테 주시면 광고 걸어 드릴게요. 광고비를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광고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광고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싸게 몇만 원 받고선이라도 올려달라 아니면 뭐 몇 억을 주시겠다 그러면 받겠습니다. 아무튼 광고를 걸어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업체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런 업체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일단은 일단락해야 될 것 같아요. 중고차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사고 남은 돈은 그러면 뭐 하냐고요. 중고차를 사고선 남은 돈은 다들 아시죠? 주식을 사시는 겁니다. 페라리 주식을 사세요가 아니고요. 주식을 사세요입니다. 이건 페라리는 여기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거고요. 주식을 사세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사느냐? ETF를 사세요. ETF를. 페라리를 사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페라리는 사라는 건 아니고 주식을 사라. 투자를 해라. 주식 같은 좋은 투자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주식이 아니어도 다른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하라. 최소한 적금이라도 들어라. 적금 드는 건 저는 반대지만 아무튼 중고차를 잘 고르셔서 중고차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좋은 차들 많이 타시고 돈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